항쟁위기관차 5월호 역행 중 정세. 대법법 사법 쿠데타 실패, 증대된 테러 위협.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전대미문에 위헌 위법적인 졸속 심리가 벌어졌다. 5월 1일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했는데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배당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샀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무죄 확정을 예상한 근거는 그동안의 관행과 시간적 제한이었다. 조희대는 모든 관행을 깼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대법원장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바로 같은 날 한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2일 뒤 두 번째 마지막 심리를 하면서 바로 그날 선고 기일을 잡았다. 전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연달아 두 번의 전합 심리는 사상 최초다. 조희대는 재판연구관이 기일 전에 미리 조사 연구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 대법원 내규도 위반했다. 대법 판결문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며 최신 대법 판례를 깼다. 이재명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발언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해 허위사실로 기소한 부분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분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들린다는 것이다.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대법 판결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정 변경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검찰의 짜깁기 기소를 추인한 정치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피의자가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이 같은 판결문이 무리하다는 평이다. 대법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무죄 의견을 냈고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유죄 추정 파기환송 선고 1일 뒤인 5월 2일 파기환송 심첫 공판 기일이 5월 15일로 잡히고 역시 이례적으로 1차의 집행관이 직접 방문 송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법 주변의 제보까지 더해지면서 대법이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법원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5월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으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은 대선까지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뒤증교사 등 5건의 재판이 잡혀 있었으나 피선거권 박탈여부가 걸려있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연기되면서 출마에 지장을 주는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5월 3일 언론사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조희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5월 8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1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 청산 사회대 개혁 비상행동은 조희대 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조희대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대법원장이 개별 판결에 지나치게 개입했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여론은 파기환송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국민주권 침해 시도라고 규탄했다. 내란 세력이 더 이상 이재명 대선 후보 출마를 막을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테러 가능성이 대두됐고 이재명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3월 12일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공개하고 수사 착수를 요구한 데 이어 4월 18일 블랙 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 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재명에 대한 경찰 경호 인력의 확대를 요청했다. 테러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변에 의한 개헌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